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시시각각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동 이름을 얘기하시거나 바뀐 또 도로명 주소를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조금 난감하시겠죠? 매일 다니던 길, 매일 보는 가게, 너무 익숙하고 별로 감흥이 없는 곳일 텐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들이 많은 그 정치들과 애환과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대학생이 자신이 사는 동네, 자신이 활동하는 동네에 대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흑석동입니다. 소위 흑석동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사이트가 개인을 넘어서 요즘 학교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께 관심이 있다고 해서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운영자 차승학 씨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흑석동, 네, 좋은 동네이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강변이면서 이렇게 접근이 조금 외진 지역이기도 해요. 네. 흑석동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어떤 계기였나요? 아무래도 제가 학교를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흑석동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서울에 살았지만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저에겐 되게 생경한 곳이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대학생활을 여기서 하게 되니까 이곳을 방문하게 됐고, 사실 첫 인상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대학생활의 낭만이나 환상을 조금 깨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도 좁고 이렇게 한쪽에 건물도 되게 많이 낙후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원래 그러면 주거하시는 곳은 서울의 어느 쪽입니까? 저는 개포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포동. 네. 개포동에 있다 흑석동 가니까 좀 답답하고, 이게 대학이라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환상이 있었는데 처음에 첫인상은 조금 낙후되거나 좁고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쭉 하시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관심 갖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어떤 커뮤니티로 만든다는 거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대학 생활을 흑석동에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실망했지만 계속 지내면 지낼수록 흑석동이라는 곳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지금까지 계속 서울에 살고 아파트가 밀집된 곳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흑석동 같은 경우는 한쪽은 또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서울에서 요즘은 이제 보기 힘들어진 달동네 같은 지역도 되게 많고요. 제가 입학했을 때부터 약간 그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중간이었고요. 그러한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도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좀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많이 느꼈고, 가장 특별하게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든 게 2012년 9월이었는데 그 전 1년 동안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다 오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미국의 좋은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들에서 지내게 될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데를 갔다 와서 또 흑석동을 보니까 이것도 결코 거기에 있는 동네보다 뒤처지거나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곳만이 가진 매력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만이라도 조금씩 흑석동을 아는 사람들이랑 나누면 어떨까 해서 하나씩 그냥 이야기들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페이스북에다가 이 계정을 만드신 건가요? 커뮤니티를? 네. 그러면 뉴욕보다 한국의 흑석동이 좋아요.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죠. 할아버지들 오래 앉아 있다고 말이죠. 쫓아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의가 없는 도시인데 흑석동에 이제 마음을 붙이셨군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하셨고 앞서 한 6년 동안 이제 사셨다 그러면 이제 거의 졸업반이신가 봐요? 네, 이제 막 다음 달에 졸업을 합니다. 전공은 뭘 하셨나요? 저는 사회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학. 그러니까 일테면 다른 전공을 하는 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만 예술을 하신다든지 예술 분야도 있잖아요, 중대.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사회에 관심이 많으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접근이 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소위 젊은이들의 문화 혹은 활기가 있는 지역을 얘기할 때는 강남역, 홍대,
뭐 신촌 뭐 이런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네. 흑석동은 사실은 야 우리 흑석동에서 모이자 이렇게 찾아가는 동네는 좀 아니에요. 흑석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가요? 사실 사람을 사는 공간이 이렇게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다. 왜냐면 거긴 관광지도 아니고 다른 일반인들 굳이 뭐 찾아올 필요도 없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건 그 생활 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매력들? 그런 네. 게 사실 흑석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지나다니지만 뭐 이제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풍경들이라던가 오래된 슈퍼마켓 앞에 벤치들 그리고 또 뭐 한강이랑 접해 있어서 그 앞에 조망 명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지내면서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어서 인식을 못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글도 쓰게 되면서 그러한 매력들, 흑석동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게 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저희가 뭐 오늘 이 토크에서 우리 중앙대학교 차승학 씨를 만나고 있는 이유는 흑석동을 선전해가지고 흑석동의 집값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다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오늘 이제 모신 건데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이름이 흑석동의 모든 것이군요. 네. 네.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흑모것이라고. 네. 흑모것. 네. 흑석동의 모든 것.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고 어떤 교류를 하시나요? 진짜 말 그대로 흑석동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흑석동이라는 키워드만 맞으면 흑석동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흑석동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초창기 때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먹고 놀고 네. 뭐 쉬고 맛집 이런 거 그러한 네. 것들을 올려서 되게 사람들도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석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떠한 주제들 예를 들면 건축이라던가 아니면 흑석동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뭐 이슈들 그런 거를 약간 잡지의 칼럼식으로 쓰는 글 코너도 정기적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오프라인에서 뭐 전시회나 영화제 같은 이벤트도 하게 되면서 더 흑석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커뮤니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 흑석동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분들에게 흑석동에서 또 중대 주변이나 그 앞에 있는 역이 흑석역인가요? 네. 네, 역 주변이나 갈 만한 곳 혹은 이제 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맛있는 맛집 어떤 게 있어요?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도 많이 받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 맛집이라는 것도 저희가 소개할 때 기준이 그 곳이 있고 어떠한 음식을 판다, 어떤 뭐 시기나 어떤 날씨 때 가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정도지 네. 맛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별 몇 개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맛에 대한 평가는 너무 주관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흑석동 상권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같이 동네 주민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착한 가게들을 많이 소개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착한 가게든 나쁜 가게든 저희의 목표는 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주민들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학교 앞이라는 곳이 가면 아직도 커피값도 그렇고 음식값도 다 싸고 그 갈만한 곳이 있고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변이랑 가깝고 조금 나가면 거기 또 이제 사육신묘도 있잖아요. 네, 노량진 쪽으로 해서 두루두루 뭐 가보실 곳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흑석동 홍보대사가 된 것 같네.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실제 흑석동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공간 그리고 교류하는 어떤 인터넷상의 가상의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공간을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공간의 의미가 좀 남달라 보이십니까? 일단 저희 페이지가 흑석동의 모든 것이지만 처음에 저도 사실 흑석동에 살고 있지 않고 흑석동이라는 공간을 아는 사람이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흑석동에서 태어나거나 뭐 잠깐 지냈어도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흑석동에 대한 추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 한번 거길 지내봤다면.
그래서 약간 그런 목적으로 가상의 공간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거나 계속 기억들을 쌓아나갈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을 더 모으고 올리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군요.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게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저희 오신 출연자로 저희가 모셨던 분 가운데 용산구 해방촌 지역에서 주민들 잡지를 만드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생들이 학교 주변의 정보를 모았다. 그거로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 가지 않죠. 근데 주민들과 함께 그 흑석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하셨어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계속 흑석동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흑석동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행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반응이 왔어요. 지역 주민들이 뭐 지역 주민일 이거나 수도 있고 학생이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대 생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저희도 20대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뭐 문화나 이런데 대부분 요즘 관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온라인상에서 에너지가 모이더니 그럼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럼 누구랑 할까? 그럼 그걸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분들 비롯해서 흑석동 주민센터나 동작 FM 같이 기존의 주민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선심성의껏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흑석동의 모든 것이라니 커뮤니티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만 만드신 건가요? 일단 네. 지금 기본은 페이스북에 왜냐하면 제가 모든- 그걸 여쭤보는 건 네.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은 뭐 페이스북 교류를 많이 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은 뭐 일반적인 웹 접속이나 인터넷은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나 원래 흑석동에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 관련해서도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으세요. 저희가 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홍보도 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시거든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뭐 영화제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네. 뭐 벼룩시장도 하고 이렇게 계속 들쓰시고 다니니까 오며 가며 보시다가 아이고 젊은이들이 저런 일도 하네. 근데 보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뭐 꼭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으셔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저희들한테 힘이 되는 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행사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2012년 말에 처음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송년회 같은 식으로 그냥 흑석동만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 재밌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그런 수다회 같은 약간 모임 행사를 열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정말 재밌었고 그분들이 또 이것도 해보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작년 10월에 가장 저희가 크게 했던 한 행사가 흑석동 주민센터 그 지하 주차장을 빌려서 네. 전시회와 영화제, 차곡차곡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와 영화제를 진행했었거든요. 주말 이틀 동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센터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더 오기도 쉬우셨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했고 뭐 작가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신 이제 스태프들 모두 다 그 페이지를 통해서 흑석동에 사시는 분들, 흑석동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 네. 직접 모여서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역 주민분들이랑도 가까워진 것 같고 저희도 되게 보람 있었던 행사였어요. 지난해 연말에 하셨다고요? 차곡차곡 행사는? 네, 차곡차곡 행사는 작년 10월에 10월에, 네, 가을에. 10월에 예. 진행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빌려서 주민들과 함께 전시회와 영화제를 했다고 하니까 동주민센터 지하의 주차장을 빌려서 네. 어떤 형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흑석동에 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보도 나누고 교류하는 이런 장을 만드신 중앙대학교 차승학 씨 만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상영관이 꽤 근사한데요? 네. 네. 작업하시고 그러면은 전시는 뭐를 전시를 하신 거예요? 전시는 저희가 세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흑석동 전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걸 합쳐서 찍은 사진 작품과 이제 흑석동에 내가 만약 불시착해서 낮잠을 자는 약간 되게 재밌는 영상 작품. 그리고 그건 누가 학생들이 다 만든 거예요? 작가분이죠. 흑석동에 네. 거주하시거나 거주했던 전문 경험이 작가분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흑석동 내에 있는 버네큘러 디자인이라고 사실 저도 처음 이제 전시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네. 개념인데요. 그런 물건들이 처음에 용도와는 다르게 생활의 목적에 맞게 변형된 그런 물건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그 물건들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흑석동 주민분들의 인터뷰를 직접 따서 그것도 같이 상영을 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또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뭐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 앞에 어떤 공간에 크게 아주 스크린을 내걸고 그냥 주변 분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하시면 좋겠네요. 예. 자, 반응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실은 시간과 열정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알려지기까지는. 그럼 주변에서 야, 그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실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제 주변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반응들, 또 초반 반응,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뭐 그런 말들도 종종 듣죠.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처음에 목적대로 그냥 제가 가진 그런 추억들을 쌓아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반응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지금 이제 한 6,700분 정도 되는데 뭐 흑석동의 인구가 채 한 33,000명 정도라고 해요. 물론 그 페이지를 좋아요하신 분들 다 흑석동에 사시는 분은 아니지만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숫자가 많아서 좋다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한 이야기들이 흑석동 주민들한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글 같은 경우는 흑석동을 넘어서 13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게시물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계속 이야기를 흑석동이라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해요. 네. 그래서 계속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좀 같이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커지고 저도 계속 이것만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많은 친구들, 후배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 말고 3명의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업로드를 한다거나 컨텐츠의 스케줄을 짜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 3월에 이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 가실 저희가 이제 흑석동에 사시는 분들을 흑석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모집합니다라는 글도 올려서 되게 그때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0명 정도의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뭐 컨텐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이야기도 흑석동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흑석동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또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걸 시기에 맞춰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흑석동이라는 지역 어느 마을에나 우리는 사실 지명이 대부분 한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래가 있다고요. 지난번에 의왕 시장님이 저희 방송에 오셔서 아주 의로운 왕 같은 분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흑석동은 지금 찾아보니까 흑석동 동사무소 근처에서 나오는 이제 돌의 빛이 아주 검은색을 띠는 아주 좋은 돌이 나왔다고 해서 흑석동이라고 그런다는데요. 근데 이제 지역 커뮤니티로서 지역의 상황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캠퍼스 안에만 계신 건 아니고 그 주변이 앞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있다고 하셨고 그런 주민들, 어려운 주민들 또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의 그 청소 노동자분들의 갈등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안에서 고민들을 좀 하시겠죠? 네, 물론 할 수밖에 없는 네.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데 어떤 작은 동네여도 이슈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 편인데요. 일단 처음에 만들 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고 다른 같이 만들어가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올리되 그걸 어떤 특정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런 데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면을 또 하지는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재개발 문제, 노점상 문제, 지금은 청소 노동자 문제 같은 일들이 흑석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 이런 일들이 흑석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음표, 질문을 약간 던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게 옳다 그리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흑석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아셨나요? 아니면 모르셨다면 알게 되실 거고 아셨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지 않으실래요? 예. 약간 이런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참 어렵죠. 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개인적인 또 앞서 사회학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꿈 또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 흑석동의 모든 것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주고 가세요. 네, 뭐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 걱정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너무 재밌게 잘 하고 있고 지금처럼 계속 이 페이지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흑석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흑석동에 버금가는 많은 지역에서 또 주민이나 시민이나 학생들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예. 흑석동의 모든 것이라는 지역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고 또 시민들과 교류를 한 우리 중앙대학교 차승학 씨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